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자 가관에 근무하는 박서준입니다. 네, 같은 과에 근무하는 이동훈입니다. 포도에 있어 송이 다듬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포도 송이 다듬기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송이 무게를 500g 또는 700g으로 결정한 후에 송이의 크기라든지 형태 및 열매 달림 정도에 따라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 송이 다듬기를 실시합니다. 보통 이제 송이 다듬기를 실시하는 시기는 1차 생장 조절제 처리 후 7일부터 봉지 씌우기 전까지 송이 다듬기 실시하는데, 만일 송이 다듬기 시기가 적정 시기보다 늦게 되면 포도알이 굵어져서 과일에다가 포도알을 제거할 때 과일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포도알이 2배에서 3배 정도 굵어지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만이 지나치게 포도알이 밀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알을 솎아내는 기준은 포도알에 물리적인 상처가 있다든지 병해충 피해를 받았다든지 포도알이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포도송이 내에서 안쪽으로 컸다든지 위쪽으로 컸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포도알을 제거하게 되면 송이 다듬기를 잘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송이 다듬기를 적게 해서 포도알이 지나치게 굵어지면 직영 부위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송이 자체가 갈라지게 돼 가지고 상품성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에 있어 송이 다듬기 할 때 기준은 500g 송이를 기준할 때는 한 송이에 포도알이 한 37개에서 한 40개 정도, 700g을 기준할 때는 한 50개 이내로다가 포도알 숫자를 조절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도가 생장함에 따라서 포도알이 지나치게 굵어진다면 포도알 숫자를 맞춰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송이 무게 500g과 700g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도에서 이제 착과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송이 다듬기가 있고 송이 솎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송이 솎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도는 다른 과수와 달리 생리적인 낙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 솎기를 하지 않으면 품질을 올릴 수가 없어서 반드시 송이 솎기가 필요합니다. 송이 솎기 시기는 생장조절제 1차 처리 후 10일부터 봉지 씌우기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송이를 솎아내는 기준은 한 송이당 포도알이 20개 미만, 그리고 송이 내에서 포도알이 불균형하게 달린 거, 그 다음에 송이 끝부분이 지나치게 말린 거 중심으로 솎아내면 됩니다. 샤인머스켓에 있어서 송이 솎기를 할 때 기준은 500g일 때는 한 가지에 한 송이, 700g일 때는 한 가지에 0.8송이가 되겠습니다. 즉 가지가 10개라면 18송이로 착과시키는 겁니다. 송이 솎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착색기 이후에 당이나 착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송이를 솎아내도 품질 향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이 솎기는 봉지 씌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은 봉지 씌우기입니다. 봉지 씌우는 시기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만일 봉지 씌우는 시기가 지나치게 늦게 되면 손에 가분이 묻어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봉지를 씌우는 목적은 빗물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병, 즉 탄저병이나 녹균병 등을 쉽게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새해염 피해, 작물 보호제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꼭지마름병이나 큰 송이병이 발생한 가온에서는 봉지 씌우기 전에 종합살균제를 포도송이 중심으로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의 봉지 종류는 청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색이 좀 진한 게 있고 옅은 청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목인 경우에는 옅은 색을 씌우고, 나무가 어려서 수간이 다 차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진한 청색 봉지를 씌우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있어 물주기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포도나무에 보면 수분이 약 60에서 65% 정도 있고, 과실에는 무려 70에서 75%가 수분입니다.
그렇지만 농가에서 물 관리는 대략 시간으로다가 또는 며칠 간격을 줬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즉 내가 시바르다 몇 톤을 줬는지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내 밭에 내가 물량을 얼마나 주는지 물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점적간수 시설이나 보통 스프링클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점적간수 시설에서 물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컵이 용량이 180cc인 자판기용 커피컵입니다. 점적간수를 틀게 되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그 단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컵을 받쳐 놓고 이 컵을 가득 채울 때까지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을 받는데 우리가 3분이 걸렸다고 하면 1시간을 받으면 한 단추에서 20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컵의 용량이 180cc이므로 1시간 동안 한 단추에서 3.6리터의 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보면 점적 호수가 한 선 또는 두 선이 깔려 있는데 점적 단추 간격이 일반적으로 30cm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 중심으로 좌우로 1m 안에 보면 한 선을 깔을 경우는 한 7개 정도, 두 선을 깔게 되면 점적 단추가 14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편의상 계산하기 좋게 좌우 1m 안에 점적 단추가 10개가 있었다면 2m 안에 1시간을 물 주게 되면 36리터의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약 주간거리가 3m 간격으로 심겨져 있다면 한 나무에 약 100리터의 물을 줘야 됩니다. 3시간 정도의 물을 주면 간수량으로는 충분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가온에서는 통 비닐을 준비하신 다음에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통 비닐을 설치하고 1분 또는 2분 동안 물을 받습니다. 그 받은 통 비닐을 저울에다가 중량을 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kg이라면 2분 동안에 1.5리터의 물이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1시간 동안에 물을 받는다면 스프링클러 하나에서 45리터의 물이 떨어지는 게 되겠고, 한 나무에 하나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100리터의 물을 준다면 스프링클러로 2시간 정도의 물을 주면 충분하겠습니다. 햇볕 대임 증상과 생리장애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분들은 고온에 의한 햇볕 대임 증상과 무기성분 과부족에 의한 생리장애를 혼돈하여 효과적인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햇볕 대임 증상은 외부 온도가 33도씨 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하며, 특히 하우스에서 비온 직후 강한 햇빛이 내려질 때 빠르게 천창과 측창을 열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햇볕 대임 증상은 종이를 불에 태우면 일정한 형태 없이 타는 것처럼 햇빛 대임 증상도 일정한 형태 없이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 무기성분 가부족에 의한 생리장애는 햇빛 대임 증상과 달리 일정한 형태가 있으며, 특히 잎에서는 대칭적으로 나타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축과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과는 착색기 전에 발생하는 생리장애로 착색기 이후에 포도알에서 나타나는 햇빛 대임과 구분됩니다. 축과 증상은 포도알의 과육 부분에 흑갈색 점무늬가 생기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심하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축과 증상의 포도알은 떨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칼로 잘라보면 속에 빈 공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과 증상의 발생 원인은 수분 부족으로 뿌리에서 물의 흡수량과 그리고 잎의 증상량 사이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장시간 비가 온 후 햇빛이 나면 필요한 증산량만큼 뿌리에서 수분 공급이 안 될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람새가 강한 가지의 빠른 연면적 증가로 지나친 증산량 때문에 잎이 송이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갈 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지 대책으로는 수분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로 지상부 증산량과 지하부 수분의 흡수량의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또한 새 가지가 빠르게 생장하면 순지르기로 잎면적을 줄여주면 됩니다.